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오세훈 시장이 실연의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듯한데요.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 시장은 상당히 무죄를 자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앞으로의 행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거래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지적하고 당내 중진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보수 진영의 중요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지금 같은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주춤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 시장도 오 시장입니다만 보수 진영 전체에도 지금 타격이 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 시장은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픽이라는 정원호 후보를 꺾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재판받는 대권주자라는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지선 패배 후 당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오 시장은 보수 주자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이기도 한데요.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간이 열릴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이합집산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최근 활발하게 오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영향이 있겠군요. 네. 근데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이제 아깝게 서울시장 자리를 내줬잖아요. 벌써부터 공세가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공세 수위를 높일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여권은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한 건데요. 다만 훈시 규정인 만큼 실제 재판 일정은 재판부 심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시 633 원칙이 적용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도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 대통령 재판 속도와의 형평성을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법과 이게 특검법이어서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1심 판결인데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오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당연히 2030년 예정된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미 1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감형은 의미가 없죠. 오 시장으로선 결국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향후 재판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물증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만약 오 시장이 극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보수 진영 지지층의 주목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펼쳤었는데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는 또 어떻게 넘어갈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